네, M7 기업 상황 중심으로 정규장 마감 상황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M7 기업들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그 안에서 테슬라는 오늘 정규장 안에서는 5%대 상승폭을 보였는데요. 부진한 1분기 인도량이 공개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의 주가 상승을 조금 견인해줬던 일론 머스크 CEO가 도치 자리를 그만둘 수도 있다라는 이슈가 계속해서 길어지면서 오늘의 정규장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규장 마감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관세의 여파일까요? 테슬라는 현재 상승분 모조리 반납하면서 이 시간외 거래에서 5% 정도 빠지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3%대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판통에서 간밤 이슈 전반적으로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는 역시 관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측을 해왔지만 결국 상호 관세였는데요. 그러나 그 안에 있던 내용은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잠시 뒤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간밤에는 틱톡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의 품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바이트댄스보다 이 미국 내에서 신규 투자자들의 지분을 좀 늘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간밤 지표로는 ADP 3월 민간 고용이 나왔습니다. 전망치를 상회하기도 했다는 점, 어제 이 시간에 짚어본 대로 컨센을 상회했다라는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단 안에서는 오늘 인도량이 나왔던 테슬라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더 자세히 한 가지씩 들어가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5시 상호관세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연설 초반 4월 2일은 해방의 날이며 현지 시간으로 4월 3일 자정부터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말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일반적인 양보를 중단하고 다시 부유한 고가로 돌아가야 한다며 내일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착한 상호관세로 칭했는데요. 상대 국가가 미국에 부과하는 절반의 비율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며 최저 10%부터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관세가 67%이므로 대중국 관세는 34%, 순차적으로 베트남은 46%, EU가 20%였으며 우리나라는 25%의 상호관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추가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확인하시죠. 틱톡의 미국 사업권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안이 나왔다는 더 인포메이션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아메리카라는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신규 미국 투자자들이 약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바이트댄스로부터 틱톡 알고리즘 사용권을 획득하게 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트댄스의 기존 미국 투자자들이 틱톡 미국 법인에 대한 지분을 높이고 중국 측은 지분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해왔지만 오늘은 미국 측이 50% 지분을 유지한 채 사실상 새 법인의 지배권을 보유하는 형태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 확인하시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미국의 경기 침체 위험이 커졌다는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고용 상황은 지난달 들어 개선됐다는 민간업체 ADP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ADP는 3월 미국의 민간 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15만 5천 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대비 증가폭이 대폭 확대된 데다 다우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도 크게 웃돌았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도지의 주도로 강도 높은 연방정부의 인력 감축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민간 부문의 고용 상황은 지난달 들어서도 여전히 양호한 수준을 지속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전반적인 이슈들 톱어봤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서 테슬라 인도량 함께 확인하시죠. 트럼프 해방의 날이라고 이야기했던 게 오늘이었습니다. 테슬라도 오늘 약간 해방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기대를 정규장에서 했었는데 결국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정규장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테슬라가 5%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5.29%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왼쪽에 있는 이미지 안 떴다고 너무 슬퍼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장중 테슬라의 차트를 그려놨는데 오늘 흐름에서는 장중이 아니라 시간 외 애프터마켓에서의 흐름이 관세 여파를 그대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떴네요. 자, 오늘 장 초반부터 테슬라는 인도량 발표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 하락하면서 출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부터 이어진 소식이죠.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도지를 그만둘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오늘까지 길어지면서 그 다음부터 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인도량 먼저 면밀히 체크를 해볼까요? 테슬라의 1분기 인도량 체크해 보겠습니다.
1분기 인도량 3년 내 최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인도량에 더해서 왜 이렇게 1분기에 테슬라 차가 좀 덜 팔렸나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역시나 지금까지 꾸준히 문제가 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일론 머스크 CEO에 대한 이 사용자들의 반감, 이 부분에 더해서 모델 Y의 생산 공정이 전반적으로 전환기를 맞으면서 몇 주간 생산 라인이 전혀 가동되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이번 인도량의 전반적인 하락폭을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정도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33만 대를 인도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시장 예상치인 39만 대와 전년 동기 38만 대 모두를 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진한 인도량을 이겨낸 걸까요? 역시나 테슬라는 요즘 일론 머스크, 트럼프 효과가 조금 더 커 보입니다. 머스크 CEO 정말로 도찌를 그만둘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가 몇 주 안에 역할을 그만둘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측근들에게 했다라는 폴리티코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보도 이어지면서 오늘 정규장에서도 상승분을 보여줬는데 하지만 장 중반 이런 이야기가 또 등장했습니다. 백악관 측에서 이 폴리티코의 특종은 쓰레기다라는 직접적인 언급을 내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정하진 않지만 몇 주 안에 그만두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보도를 내놓은 겁니다. 그 때문인지 상승폭을 그래도 지켜내기는 했네요. 이를 맞춰야 전반적으로 자연스럽게 도지를 그만둘 수 있다라는 발언이 나왔고 일론 머스크 CEO도 X를 통해서 이 백악관 이야기를 리트윗하며 동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정규장 안에서는 테슬라 진짜 해방의 날인가 싶었는데 오늘 시간외 흐름을 보면 정말 해방인가 싶기는 합니다.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의 낙폭이 두드러지기 때문인데요.